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155페이지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6가지 계수가 있어요. 6가지 계수가 있는데 서로 역수관계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다. 일단 현재 가치 쪽에 계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 쪽에 계수가 있겠죠. 두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요. 여기 이제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있겠고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연금의 현가 계수가 있겠고요. 연금의 내가 계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가 있겠고요. 저당상수, 그 다음에 이쪽에 감채기금 계수,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들이 서로 역수관계가 이렇게 역수관계죠. 그래서 역수관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역수관계. 역수관계는 예를 들어서 A분의 B가 이거의 역수관계는 뭐냐 그러면 분모 분자가 뒤바뀌면 됩니다. B분의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항상 1이 되는 관계가 역수관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역수니까요. 현가 계수와 내가 계수를 곱하면 1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냅니다. 또는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상수를 곱하면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느 게 현가고 어느 게 내가인지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쉽게 되는데 이놈은 이런 것들은 그냥 현가, 내가 이렇게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요 저당상수와 감채만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저당상수는요, 지읒자 돌림,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이놈은 미래 가치, 미음자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도 현가, 내가, 그리고 최소한 역수관계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미래 가치 계수와 현가 계수, 이놈 두 가지는 자, 미래 가치 계수, 첫 번째, 미래 가치 계수다 그러면 얘는 계수 앞에 미래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분자가 되겠고요. 미래 가치를 구하려는 계수예요. 그리고 이걸 구하려는 계수고, 그리고 이제 현재 가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현재 가치 이렇게 되겠죠. 현재 가치를 주고 미래 가치를 주는 구하려는 계수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미래 가치 계수고요. 이건 이제 할증하는 것이죠. 할증할 때는 이 복리 계산을 하니까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원을 1년 뒤에 얼마냐 그러면 1.1에 1승 해가지고 100원을 현재 가치가 1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 이게 미래 가치를 구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다가 곱하기 1.1에 1승 이렇게 해가지고 110원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공식이 1 플러스 R의 n승이고요. 요거하고 역수관계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건 이제 현재 가치 계수가 역수관계죠. 현재 가치 계수는 이거의 역수관계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당연히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뭘 주냐? 미래 가치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뒤에 100원은 지금 얼마냐라고 할 때 이게 1년 뒤에 100원은 지금 얼마냐라고 할 때 이게 쓰이는데요. 요놈의 역수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100원이면 1년 뒤에 100원은 지금 얼마냐 그러면 100원을 1.1에 1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때 이제 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놈은 1년 뒤에 100원이 지금 얼마냐라고 할 때 이때 이제 100원을 1.1에 1승으로 나누면 이건 그냥 90.9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역수관계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할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할인.
할인한다. 여기 이제 1.1에 1승, 2승, 뭐 3승 이런 것으로 할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제 할인하는 개수 정도는 알아두자. 할증과 할인하는 개수 정도는 알아두자.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나머지들은 이제 연금의 내과 개수는 그 연금의 내과 개수는 이 매기마다 연금을 계속해서 집어넣었을 때 그때 이제 N년 뒤에 얼마를 내가 찾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연금의 내과 개수고요. 그다음에 감채기금 개수는요. N년 뒤에 100원을 N년 뒤에 뭐 1원이든 100원이든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얼마씩 내가 불입하면 될까? 요거 이제 구하는 게 바로 감채기금 개수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보셨고요. 연금 현재 개수는 지금 매기당 받을 연금을 한목에 싹 받으면 얼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내가 받을 연금을 한목에 다 땡겨서 받으면 얼마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저당상수라는 것은 지금 내가 100원을 빌렸는데 내가 매기 얼마씩 갚으면 될까? 뭐 이렇게 할 때 쓰이는 율이 되겠다. 그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영업수지 계산으로 갑니다. 자, 영업수지 계산은요. 우리가 이제 소득이득이죠. 내가 어떤 부동산을 이렇게 샀을 때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매년 줄 수 있는 임대료 수익 이게 이제 얼마나 되느냐. 그럼 이제 내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5억을 투자를 해서 2억을 내 돈이고요. 3억이 남의 돈 빌렸다. 근데 이자율을 5%로 빌렸다. 라고 하면 1,500만 원씩 내는 거죠. 매년마다. 그리고 이제 5억을 투자해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건물을 사게 되면, 여기서 한 실당 예상 임대료가 1년에 한 1,000만 원씩 나온다. 네.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주변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한 실당 임대료. 그러니까 영업수지 계산할 때는 일단 단위당 예상 임대료 이렇게 이제 계산하겠죠. 단위당 예상 임대료가 1,000만 원이다. 그럼 이제 1,000만 원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임대 단위수가 9개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단위수를 곱하게 되면 이게 9개. 그러면 이제 얼마입니까? 9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9천만 원이 내가 가능한 총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이 빌딩을 사가지고, 이 3층 빌딩을 사가지고, 그것을 임대를 줬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이 총 9천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 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평균 공실과 불량부채를 뭐 하나씩 잡아서 뭐 이렇게 잡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실은 비어 있는 거고요. 불량부채는 임대가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임대료 수입이. 그래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각각 하나씩 빼주게 되면 요거 이제 다 내가 이 건물을 사게 됐을 때 예측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실현된 게 아니라 예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2천만 원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 빌딩을 사게 되면 여기에 이제 주차 수입,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 수입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판 수입도 있고 기타 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기타는 임대 사업 외에 들어오는 소득이죠. 이게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게 이제 8천만 원 되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 유효총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효총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효총소득에서 이제 내가 5억 주면 이거 나오는 수익이 그 유효총소득이죠. 거기서 이제 경비를 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영업경비라고 하는 것이죠. 영업경비를 한 50% 정도 잡을까요? 그렇게 잡아주면
4천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뺐으니까 얘가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순영업소득. 순이익 또는 순영업소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5억이 산출한 이 순이익이 4천만 원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남의 자본, 타인 자본이 가져가는 몫을 빼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여기서 이제 1,500만 원 가져가죠. 1,500만 원 가져가니까 2,500만 원이 남을 거예요. 이놈이 뭐냐? 세전 현금 흐름. 여기서 이제 세금 영업소득세죠. 영업소득세를 빼게 되면 이거 뭐 500만 원 이렇게 뺀다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놈이 이제 세후 현금 흐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놈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일단 골격을 먼저 큰 골격을 외웁니다. 가유순세세.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유순세세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각각 빼는 것들을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공실 불량부채 가공유 유영순 순부채 서비스액 순부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영업소득세니까 세금이죠. 그래서 이제 세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유 유영순 순부전까지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빼는 것들 영업 경비 여기 유효총소득이 총수입이니까 여기서 경비 빼고 그다음에 요건 빚이죠. 빚 갚고 요거는 세금 내고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가유순세세, 가공유 유영순 순부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요게 전부 다 암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영업 경비 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놈이 있고 불포함되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놈과 불포함되는 놈, 이놈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영업 경비에 불포함되는 놈, 포함되는 놈들은 경비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있겠죠. 유지 관리비, 수선비, 뭐 광고비, 뭐 광고료, 뭐 여러 가지 돼요. 근데 포함되는 거 다 외우려면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포함되는 놈들을 꼭 암기를 해두자. 불포함되는 거 이게 이제 뭐냐? 공실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이거 미리 뺐으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뺐으니까 부채 서비스액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이건 또 나중에 뺐으니까, 이거 경비에서 안 빠졌으니까 나중에 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체에서 건물이 감가상각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니까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공부소감자, 이렇게 5가지는 불포함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공부소감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16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영업수지 계산 과정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이 17의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럼 순영업소득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겠죠. 요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니까. 네, 그래서 이자나 원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62페이지도 보면 문제가 25회 때에도 똑같이 나왔죠. 유효총소득. 자, 이번에는 이제 유효총소득이 좀 위에 있네요. 요거 산출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 이건 이제 임대료 수입 필요하고요. 영업소득세 필요 없죠. 이자상환액 필요 없죠. 영업외 수익 필요하죠. 감가상각비 필요 없죠. 영업경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과 영업외 수익, 기타 수익이죠. 요거.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과 요거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답이 이 2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163페이지 거기 영업 경비가 불포함되는 거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금도 영업소득세도 상당히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순대이감, 전원대감 해가지고 과세 대상 소득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 이런 것들은 세후 수지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설명을 안 하는 것인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해가지고 요런 문제가 나오면 푸시고요. 세후수지를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면 그것까지는 풀기가 처음에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166페이지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 나왔네요. 자, 타당성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자, 타당성 분석인데요. 이때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투자 분석 기법은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하는 거 하나, 할인하지 않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할인하는 거 할인하는 거 요거 할 때는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 가장 쉽게 나오면 166페이지 여기 양괄호 1번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요게 이제 네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순영가법.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요거 이제 세 가지가 바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는 현가가 붙어 있거나 현가는 현재 가치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한 거예요. 그리고 내부 수익률과 수익성 지수, 요거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2의 기출 문제는 있죠. 할인 기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순영가 됐고요. 내부 수익률 됐고요. 수익성 지수 됐고요.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이 있고 회계적 수익률법이 있어요. 그럼 회수기간법은요. 아무런 이 현가가 안 붙어 있잖아요. 요것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 회수기간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가 회수기간법과 그 다음에 단순 회수기간법은 틀리다. 그래서 그냥 회수기간법이다. 그러면 얘는 화폐시장가치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요. 회계적 수익률법도 역시 화폐시장가치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 네 가지 외에는 이름이 똑같지 않으면 무조건 화폐시장가치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요건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여기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은 할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데 할인을 해서 분석한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를 전부 다 바꿔서 분석한다. 요거는 할인하지 않고 분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할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NPV 순영가법, 그다음에 IRR 내부 수익률법, 그다음에 PI Profitable Index에서 수익성 지수법. 이게 세 가지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란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이죠. 장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를 판단하는 방법.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세후 수지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유기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세 가지가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수년가법. 의의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요거는 수년가법은요,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요건 개념이 뭐냐? 수년가죠. 수년가니까 순이익이죠. 순이익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예요. 근데 비용은 지금 비용은 현재 가치로 보통 투자가 되니까 그러나 이것도 할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총 수입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 나오니까 이것도 할인을 해야 되겠죠. 할인하면 뭐가 되냐? 할인을 하면 이게 유입의 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놈은 유출의 현가죠. 유출의 현가. 그럼 이제 이것도 역시 순이익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현가라고 합니다. 순현가라는 것은 유입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뺀 값이 바로 순현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들을 보면요. 첫 번째, 할인율. 할인율 알아야 순현가 계산이 가능하죠. 할인율 모르면 못 구하죠. 자, 두 번째, 할인율은 뭘로 쓰느냐? 할인율은 요구수익률 씁니다. 자, 세 번째, 순현가 계산은요, NPV 계산은 투자자마다 다르겠죠. 왜냐면 할인율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투자 대안이라 할지라도 순현가 계산은 사람마다 틀립니다. 자, 네 번째, NPV가 0보다 크면 투자고요. NPV가 0보다 작으면 기각이네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순현가법이에요. 이게 다 합니다. 그래서 순현가법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냐? 수익성 지수를 먼저 보죠.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이거 이제 개념이 뭐냐? 그러면 수익성 지수의 개념, 이거 이제 PI죠. PI인데, PI는 유입의 원가를요, 유입의 원가를 유출의 원가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입의 원가, 유출의 원가 뺐는데, 여기는 나누기예요. 나누기니까, 지금 특징에 보시면요. 특징에 보시면, 1, 2, 3번은 동일해요. 순현가하고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수익성 지수는 PI는 1보다 크면 투자고요. 1보다 작으면 기각입니다. 여기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내부 수익률은 요거는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개념이 뭐냐? 개념을 봤더니 얘는 IRR의 개념, 내부 수익률의 개념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소리가 유입현과 유출현가를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 또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요거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냐? 내부 수익률의 특징. 내부 수익률의 특징은 이 할인율을 구하는 것이니까 굳이 할인율을 미리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할인율을 몰라도 IRR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RR 계산은요, IRR 계산을 하게 되면 모든 투자자들이 동일합니다. 왜냐면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떨 때 투자하냐? 그러면 IRR하고, 즉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를 합니다.
내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고요. 내부 수익률이 작으면 기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내부 수익률. 그래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간의 관계로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할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173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죠. 비할인. 할인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비할인. 이것은 이제 일단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림셈법에는 다시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요. 승수는 조소득 승수, 그다음에 순소득 승수, 그다음에 세전 수지 승수, 세후 수지 승수. 네 가지 승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분모 분자가 승수의 집은 거꾸로 가니까 요 앞에 있는 놈들이 전부 분모로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모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소득 승수면 조소득이 분모예요. 순소득이 분모죠. 그 다음에 세전은 세전 수지가 분모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세후 수지가 분모입니다. 그러면 이때 분자는 뭐겠느냐? 이 분자는요, 투자액이 분자로 가는 것인데요. 총 투자액과 지분 투자액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총 투자액이 되겠고요. 요거 두 가지는 세전과 세후는 자기 자본이 산출한 거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만 이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요 승수법의 역수 관계가 바로 수익률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뒤집으면 총 자산 회전율이 되겠고요. 요걸 뒤집으면 그 종합 환원율이 돼요. 종합 환원율. 그다음에 요거 뒤집으면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고요. 요걸 뒤집으면 세후 수익률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교재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요. 174페이지 거기에 이제 총 투자액 대비해서 조순 그다음에 세전과 세후 이렇게 지분 투자액 대비해서 세전과 세후 승수. 그래서 이걸 이제 뒤집으면 된다. 그럼 조소득 정도를 뒤집으면 총 자산 회전율이에요. 근데 총 자산 회전율은 여기 176페이지 4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세후 분모 분자를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소득 승수를 뒤집으면 총자산율, 순세세, 종지세, 조총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뒤집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부 비율은요. 대부 비율은 자산분의 부채의 비율을 대부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부채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대부 비율이 대부 비율은 자산분의 부채인데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요. 요거는 지분분의 부채의 비율이죠.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자산이고요. 이게 부채죠. 이게 지분이죠. 자, 예를 들어서 대부 비율이 40%다. 뭐 50%라고 할까요? 20%만 합시다. 20%. 대부 비율이 20%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좋은가요? 이것은 대부 비율이 20%다라고 얘기는요. 퍼센트는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0%는요. 100분의 20하고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20이고요. 이게 100이거든요. 그럼 뭔가가 분모가 100이 기준이 되는 게 100인 거죠. 그럼 자산을 100으로 놓으면 돼요. 왜냐면 자산분의 부채니까. 그래서 이걸 100으로 놓으면요. 부채가 20이라는 소리죠. 이 100분의 20이니까 이게 2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럼 지분은 80이네.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분분의 부채니까 4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25% 얼른 계산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60%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게 100분의 60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4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40분의 60. 그러면 150이니까 150%. 1.5니까. 그래서 150%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해보세요. 175페이지 거기 표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요, 분모 분자가 이렇게 그 부채 서비스액으로 순영업소득을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 감당률은요, 항상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부채 감당률이다. 그러면 요 놈은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순두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순두부 숟가락으로 떠서 먹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다. 근데 부채 서비스액보다는 순영업소득이 커야 되니까 이건 1보다 커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은 뭐냐? 이것은 채무 불이행률은요, 영업 경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플러스한 거죠. 요 놈을 유효총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암기를 하실 때 경부선 타고 유채꽃 보러 간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커야 되니까 이거는 1보다 작아야 좋아요. 그래서 경부선 타고 유채꽃 보러 간다.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 분모 분자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유동 비율은 자부 비율이다. 이렇게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이다. 뭐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경비 비율은 영업 경비를 가능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비할인 쪽에서는 그냥 분모 분자가 뭔다 이 정도. 그 다음에 할인 쪽에서는 이 세 가지 것들의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융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